네, 많은 분들이 경매에 투자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낙찰받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인기가 좋은 물건들은 경쟁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는요, 금리가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뭐 낙찰가도 좀 많이 내려가고 했는데, 인기가 좋은 물건들은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입지 좋은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투자하기에 좋은 뭔가 매력 있는 이런 물건들은요, 경쟁률이 100명 이상도 막 나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경매는 경쟁이 높고 낙찰가 높냐? 좀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사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내가 봐서 좋은 물건은요, 남들이 봐도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련이 몰리게 되고, 야, 이 물건 많이 나오겠는데 경쟁률이 그럼 높이 쓰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도 물론 좋은 물건을 잘 낙찰받을 수 있는 도구이긴 한데,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온비드 공매, 역시 여러분 혹시 다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온비드 공매가 법원 경매보다 편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비드 공매는 아직 경매에 비해서 경쟁률이나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되게 생소해하고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온비동매로 매각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재산들, 각각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2023년도 한 해 동안 캠코와 함께 전국 순회 콘서트를 좀 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약 300여 명에 이르는 이제 온비드 회원님들을 초대를 해서 무료로 진행했던 공매 콘서트가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1,500여 명 을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미있었는데요. 그때 약 1시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온비드 공매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매각 재산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일단 느낌만 봐도 아시겠죠?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 소유 부동산들을 말해요. 주로 토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도심권 안에 나대지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외곽지에 있는 전답 과수원 또는 임야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또 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양한데요. 특히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상가나 중고용 부동산의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온비동매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원 경매는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내보내거나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강제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명령이 신청하자마자 거의 뭐 채무자는 일주일 안에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기일 이후에 빠르게 인도명령이 인용이 돼서 그 인도명령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경매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죠. 그런데 온비드로 매각하는 재산들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민사집행 뭐 압류지산이라고 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이런 매각재산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을 따르는데 국세징수법상 이런 인도명령과 같은 빠르게 집행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서 공매를 어려워하시는데 국유지산의 경우에는요, 대다수가 이런 주공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예. 다만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요, 뭐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묘. 또는 국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뭐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처럼 이렇게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해서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은 해야 돼요.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임야 같은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명도 자체가 필요 없는 이런 물건들이 있죠.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공유재산.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들을 말해요. 뭐 구, 시 소유 부동산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그 시나 구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매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어요. 공실, 공가예요.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열세 바로 넘겨받는 겁니다.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이 공유재산. 그리고 수탁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수탁재산은 공기업이나 또는 금융기관 또는 기타 이런 이제 캠코와 약정이 된 기업들이 매각하는 재산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수탁재산들도요, 대부분 명도가 해결된 상태에서 매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 영등포에는 5층짜리 꼬마 건물을 매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안에 다 비어 있어요. 공가입니다. 공실.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시고 소유권 취득하시면 그냥 점유권 그대로 이전 받는 거예요.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네, 대출도 다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탁재산의 경우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금융기관 매장들이 많이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잖아요. 금융기관들이 임차해서 사용하던 지점도 있지만 직접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던 지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통폐합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지점들은요,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죠. 근데 보통 은행들이 입점하고 있던 자리들이 위치들이 좋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거나 아니면 대로변 유동인구 많은 이런 1층 상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매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은행 매장들을 온비들을 통해서 매각을 했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 이런 소유 재산들이 매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수탁재산. 자, 네 번째, 요거 압류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지수법에 따라 매각하는 재산인데 세금을 체납해서 나오는 매각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매의 권리분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소멸하지 않는 권리 이렇게 구분이 돼서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세금을 체납해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거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의 경우에는요. 조세 채권과 대항력인 임차인의 배분 순위 이걸 잘 계산하셔야 돼서 이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조세 채권에는요.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 채권이 있고요. 또는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채권도 있거든요. 또는 소유주가 사업을 하시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임금채권, 이런 각 채권들 간의 배분 순위가 있어서 대항력인 임차인보다 먼저 이런 채권들이 먼저 배분을 받아가 버리면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분받을 까마귀 없어져요.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니까 마치 경매 대항력 인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압류재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채권 간의 배분 순위, 대항력에 대한 개념, 이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또 그런 문제가 없겠죠. 물론 토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법정 사건의 다툼, 분묘가 있으면 분묘 기지권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문제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뭐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없거나 분묘가 없을 때는 압류재산의 토지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이런 대항력 임차인에 대한 인수 여부 요걸 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거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그다음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탁재산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랬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하죠. 이런 걸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면서 대출받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신탁대출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신생법인들 아니면은 여러 개 다세대 또는 호수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매입하면서 공동담보 설정할 때도 근저당보다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행사들도 이런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받고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어서 시행사들이 부도나면은 다세대나 아파트가 막 수십 개가 일괄로 이렇게 공매로 나올 때가 있죠. 이게
담보 신탁에 의한 공매, 신탁 재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권리 분석이 필요해요. 다만 압류재산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매각 방식인데 그 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신탁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서 매매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기존 권리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그래서 신탁 등기 전에 등기돼 있던 임차인이 있었다, 권리가 있었다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온비드 공매로 매각하는 5가지 재산에 대한 매각 재산의 종류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공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이 공매 각 그 재산들에 대한 절차들 그리고 또 대출 여부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대금 납부할 수 있는 기한 또 각 그 매각 재산들에 대한 장단점 네, 이런 것들 공부 좀 필요하시거든요. 저희가 날씨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회사 또는 카페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계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경공매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옥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옥섭 사이트를 통해서 녹화된 VOD 방식의 수업도 있고요. 또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 1월 첫 해를 맞아서 10일 날 수요일입니다.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를 온라인 실시간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요. 실시간 강의입니다. 제가 약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녹화된 영상은 사실은 여러분이 집중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한 30분만 듣다 보면은 졸립고 막 딴짓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시간 방식은 저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2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라이브 수업에 참여 못하셨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라이브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수강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옥섭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 맨 위에 있는 사이트 있죠? 여기 상단 메뉴에서 수강 신청, 온미드 공매 네, 오시게 되면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정가는 30만 원인데 다양한 쿠폰을 적용하시게 되면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 피레듀 원격 평생교육을 하고 공부하셨던 기존의 수강생분들은요, 30% 할인 쿠폰을 적용하시게 되면 21만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 적용 방법은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카페 할인 쿠폰 게시판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쿠폰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비공개로서 보여드리진 않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복사에다가 장바구니에 넣어서 쿠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신 쿠폰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박초려 경매 아카데미 회원 가입만 해도 2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카페 여기 클릭하셔갖고 카페로 가시거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쿠폰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바구니에서 결제하시기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갖고 계시는 분은 이거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온비드 공매를 옥섭에서 수강했는데 다시 재수강하고 싶다. 그럼 더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요 상담톡을 통해서 요거 문의를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임장 수업도 진행하게 될 텐데 임장 수업은 개강 후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참가비나 식대 등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한 10분 정도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 검정색 부분에서 이제 라이브 수업이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약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강, 예, 4번의 수업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각 그 일정에 따른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리고 권리분석 서류 보는 방법,
그리고 공매 종류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될 거고요. 또 압류資産에 대한 권리분석과 또 조세 채권에 대한 배분 순위, 그리고 신탁재산 권리분석, 그리고 온비드 사이트 이용 방법까지 공부하게 될 거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멀리 가서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시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옥som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사실은 강의장에 가서 듣는 거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재밌게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비동매 확실하게 한번 배우셔서 인터넷으로 입찰해서 아파트, 상가, 토지로 낙찰받기를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끝나고요. 2024년도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해를 맞아서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온비동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1월 10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개강하니까 전날까지 수강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온비동매에 대한 종류들 5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